3회 문제야. 3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원가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5월 20일 시험 봤던 거 3회 문제 323페이지. 원가 대상이란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재료비, 노비, 제조, 간접비가 집중되는 항목들을 원가 대상이란 말 쓰는 거고요. 간접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가 배분이란 말 쓰는 거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 고정비 변동비로 나누잖아, 그치?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4번에 원가 대상의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밑줄 쳐보세요.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가 집합이 아니라 원가 동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작업시간, 생산량 등으로 원가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맞습니다. 다양하다. 원가 집합이 아니라 원가 동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번 문제를 볼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T자 계정 그려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기초 제공품이 10,000원 나와 있어요. 여기 기초 제공품이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말 제공품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000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8,000원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는 기초가 5,000원 나와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기초 5,000원 플러스 재료 매입이 25,000원 나와 있죠. 재료 매입이 25,000원 마이너스 기말 재료 8,000원. 마이너스 기말 재료는 8,000원. 22,000원이 갑니다. 22,000원. 그리고 가공비가 나와 있어요. 그쵸?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두 개 더해준 걸 가공비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공비가 얼마야? 45,000원. 45,000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별합계 금액은 얼마나 7,000원. 직접 재료비가 기말이 7,000원. 7,000원. 기말이 7,000원. 내가 뭘 본 거야 도대체? 얘가 7,000원. 7,000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지? 23,000원이 되는 거지. 23,000원. 그러면 차별합계 금액 얼마니? 78,000원. 대변도 얼마가 되게 되지? 78,000원. 그러면 제품 제조가는 70,000원이 되겠죠. 답은 4번.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 플러스 기초제품, 플러스 기초제품, 마이너스 기말제품,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까지 계산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산 한번 해보자. 기초제품 12,000원. 12,000원. 답은 일단 나왔어. 4번 나왔고요. 기말제품이 얼마야? 10,000원 나와있죠?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원가는 72,000원. 매출원가를 물었으면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었으면 72,000원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보조부문 S1, S2, 제조부문 P1, P2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단계배분법을 사용해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분 간의 응용수수 관계와 보조부문 원가 다음과 같을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조부문 원가는 S1, S2의 순으로 배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계배분법. 자, 제조를 먼저 쓸게요. 제조. 그 다음에 보조. 자, 제조 부문이 뭐냐면 P1, P2예요. 제조 부문은 P1, P2. 보조 부문은 S1, S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원가가 12만원, 10만원. 여기 12만원, 10만원.
12만 원, 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뭘 먼저 배분한다고 나와 있지? S1, S2 순으로 배분한다. 여기 봐요. S1을 제일 먼저 S1을 몇 군데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세 군데.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단계 배분법이 되는 거죠. 먼저 배분하는 것은 세 군데로 가라고 그랬어. S1이 P1에 얼마? S1이 P1에 50%. 여기 50%고요. P2에는 25%. P2에는 25%. 자, 그 다음에 S2에는 2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합쳐서 100%일 때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12만 원에 50%면 얼마지? 6만 원. 여기는 3만 원. 여기도 3만 원 이렇게 가겠네요. 자, 첫 번째 배분한 거 세 군데로 보내줬고요. 두 번째는 두 개 더해서 몇 군데로 가면 되는 거지? 두 군데로. S2가 P1에 30%, P2에는 50% 이렇게 갑니다. 자, 계산 해볼까요? 13만 원이죠. 13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해 주시면은 80%예요. 80%분의 30% 얼마 나오니 그러면? 빨리 계산기 뜯어봐. 13만 원 곱하기 0.3 나누기 0.8 48750 48 750 750. 그럼 나머지 여기서 빼봐요. 13만 원에서 48 750을 빼주면 얼마야? 81,250원? 네. 81,250원. 물으면 어떤 걸 물었어? P2에 배분된 보조 부문의 원가를 계산하는 얼마인가? P2에 배분된 보조 부문의 원가. 이렇게 두 건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111,250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따라 공통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포괄적 기준이고요. 수혜 기준은 원가 배분 대상이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 크기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배분 기준이다. 맞습니다. 혜택받은 부분이 원가를 많이 부담을 해라. 그런 의미가 수혜 기준이에요. 인과관계 기준은 원가 대상과 배분 대상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까지는 맞아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 맞습니다. 품질 검사 원가를 품질 검사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얘는 인과관계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 검사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해라. 이거는 인과관계 기준이다. 부담 능력 기준이 아니라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A, B에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수선할 수 있는 수선 부문을 보조 부문으로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봐요. 여기다 이렇게 단계 배분법으로 했었던 걸 지우고서 A, B에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A와 B. 그 다음에 보조 부문에는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수선 부문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두 개의 제조 부분의 최대 사용 시간은 A가 4,000시간, B가 여기 최대 사용 시간은 A가 4,000시간. A가 4,000시간이고요. B는 6,000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B는 6,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간은 A가 또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A, B 모두 4,000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A, B 모두 4,000시간. 얘도 4,000시간. B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4,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정비는 600만원, 변동비는 40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치면 1,000만원이죠. 합치면 1,000만원이에요. 합치면 1,000만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주면은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00만원, 변동비는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변동비는
변동비는 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동비는 400만원. 단일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A 제조 부문 B에 제조 부문 A에 배분되는 수선 부문의 원가는 얼마가 차이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단일 배분법을 사용한다는 말은 고정비 변동비로 나누지 않고 요 1000만원을 그냥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주는 걸 갖다 우리가 단일 배분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일 배분법이란 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중 배분법은요. 이중 배분법은 고정비 변동비 나눠서 배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중 배분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단일 배분법은 A와 B로 배분을 해주는 데 있어서 수선 부문비를 1000만원을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주지 않고 그냥 배분해 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단일 배분법이란 말 쓰는 거야. 그럼 단일 배분법 1000만원을 여기 봐요. 실제 시간이 몇 시간씩 나와 있어요? 4000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여기에 똑같이 넘어가겠네요. 500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단일 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이중 배분법은 요 1000만원을 두 개로 나눠서 1000만원 두 개 나눠서 600만원 곱하기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 기준이에요. 최대 사용시간이 두 개 더해서 10,000시간이죠. 10,000시간 중에 얘는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이에요. 8000시간. 그래서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으면 어디 걸 물었을까? 그냥 계산할게요. 자, 600만원 곱하기 10,000시간분의 4000시간 그러면 여기 240만원이 가면 되겠네요. 240만원 얘는 나머지 빼주면 360만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0만원 곱하기 8,000시간분의 4,000시간이니까 200만원씩 갈 거예요. 200만원씩 여기 200만원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단일 배분법으로 하면 1000만원 갖고 하는 거고요. 이중 배분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1000만원을 고정비 변동비 나눠서 배분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물으면 어디 걸 물었어요?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수선 부문의 원가는 얼마가 차이 나는가? 자, 여기 봐요. 두 개 더해주면 얼마지? 460만원이죠. 근데 단일 배분법으로 하면 얼마죠? 500이죠, 그쵸? 얼마 차이 나죠? 아니, 이게 440이죠, 그쵸? 440하고 500만원의 차이 얼마 나는 거지? 60만원 차이 나는 거죠, 그쵸?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우리가 공방에 있었던 거 여기 봐요. 1000만원을 그냥 두 군데로 나눠주면 단일 배분법인데 1000만원을 다시 고정비 변동비로 해서 고정비 변동비를 최대 사용시간, 실제 사용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줬지, 그치? 이걸 이중배분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직접 배분법을 쓰든 단계 배분법을 쓰든 상호 배분법을 쓰든 단일 배분법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중배분법으로 이렇게 배분해 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칠판 정리 먼저 할까요? 그 다음 문제 보자. 4번 6번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제주간접비는 개별 작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주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1번 맞습니다. 2번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이나 공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다 가능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의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짓게 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중요한 게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랬고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쵸? 4번 적으신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6번의 답은 1번, 7번. 자, 주식회사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
제조 원가. 그 다음에 A 부문, B 부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직접 재료비가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만 원, 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5만 원, 만 원, 5만 원, 만 원. 농비는 안 나와 있고요.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만 원. 자, 자료에서 봤더니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A 부문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200%라고 나와 있죠, 그쵸? A 부문은 200%래요. 200%. X 곱하기 200%가 6만 원이면 X 값은 얼마 나오는 거지? 3만 원 나오죠. 그죠? 3만 원. 자, B 부문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50. B 부문에 대해서는 50%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4만 원에 50%면 얼마가 되는 거지? 2만 원이 되죠. 그거 다 더해주시면 여기는 14만 원. 여기는 얼마가 계산이 되죠? 7만 원. 총 제조원가를 벌었으니까 14만 원, 7만 원 더해주시면 얼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21만 원이 답이 됩니다. 됐죠? 3번이 답이에요. 8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라는 단서 조건이 붙으면 원재료는 뭘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항상 가공비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완성품 완산량 계산을 위해서 기말 제품의 완성도를 파악할 때 재료비, 가공비를 혼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를 혼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재료비는 뭘로 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수량. 가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량. 그죠? 그러면은 수량으로 계산할 걸 환산량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환산량을 계산할 걸 수량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혼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기말제품품 가공비가 과대 계산된다. 만약에 가공비를 환산량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수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가공비가 과대 계산되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원래 가공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량. 근데 뭘로 다 계산을 해버리면 수량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기말제품품 가공비가 과대 계산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이 우리 그 옆에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9번을 먼저 한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을 한 다음에 8번을 설명을 해줄게. 선인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는 재료비가 5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1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선출법이면 여기 봐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선인선출법은 수량, 금액, 수량이라고 그랬죠, 그쵸? 수량, 금액, 수량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수량, 금액, 수량. 여기도 마찬가지 수량, 금액, 수량. 이렇게. 일단 틀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나누기 수량은. 그치? 자, 이제 자료를 집어넣어 볼게요. 재료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원. 가공비는 1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5원이고요. 여기는 1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밑줄 치시고, 그러면 재료비는 뭘로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수량. 근데 가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환산량이라고 그랬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 발생한 가공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제공품이 500에 40%지, 그치? 여러분 여기 볼까요? 여기 500개, 여기 40%면 여기는 200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200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완성, 기말은요 800개 50%라고 나와 있죠? 800개 50%면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거지? 400개가 되겠죠?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4,200개 나와 있죠? 4,200개. 여기도 4,200개.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두 개 더해주면 5,000개. 5,000개에서 500개 빼주면 4,500개죠. 맞아요? 4,500개. x 나누기 4,500개는 5원이니까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네 자리 다섯 자리 5, 4, 20, 5, 25, 22,500원? 얘가 22,500원이 되는 거죠. 그치? 자 밑에는요. 두 개 뒤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4,400개가 나와요. 4,400개. 곱해주면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44,000원. 얘도 44,000원 이렇게 되겠죠.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44,000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돌아가서 재료와 직접 재료와 가공 원가를 혼동했을 때 발생하는 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자. 가공비가 있어요. 가공비 동그라미 1번에 기말제품품 가공비가 과대기 상된다라고 나와있지 그치? 얘는 뭘로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혼동해서 수량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량으로 그럼 여기 200개가 아니라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지? 500개 들어가겠죠? 맞냐? 여기는 몇 개? 여기 봐요. 수량 금액 수량이잖아 그치? 여기는 그대로 4,200개 여기도 400개가 아니라 수량으로 했으니까 800개 그치? 혼동해서 800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금액은 44,000원이고요 그죠? 그러면 44,000원 나누기 두 개 대해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4,500개 나오죠? 4,500개 빨리 나눠봐. 얼마 나오나? 44,000원 나누기 4,500개 봐. 44,000원 나누기 4,500개 얼마? 9.7? 반올림해서? 9.7777. 그러면 9.8원 9.8 요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9.8을 곱해봐봐. 8, 9, 72 7,840원? 7,840원 그치?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는 거지? 4,000원 나오지 그치? 자 정상적일 때는 얼마인데? 4,000원인데 재료비와 가공비를 혼동함으로 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7,840원 기말제품품 가공원가가 과대기 예상된다 맞아요? 1번은 맞는 거네 2, 3,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숫자를 바꿔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꿔서 계산해봤더니 정상적일 때는 얼마인데? 4,000원인데 잘못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7,840원이 나왔습니다 기말제품품 재료원가 과대 계산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얘가 원래 재료가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환산량이라고 그랬어요? 수량인데 환산량으로 잘못 한번 해보자. 환산량으로 잘못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량 금액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이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 22,500원이고요. 자 환산량으로 바꿔봐. 몇 개가 되는 거지? 200개. 여기는 몇 개예요? 4,200개. 여기는 몇 개? 400개. 그치? 환산량으로 잘못했습니다. 그 22,500원 나누기 그치? 두 개 뒤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4,400개가 나오잖아요. 빨리 나눠봐. 얼마 나오나? 5.1 5.1원 자 이렇게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040원? 2,040원 얘는요 여기 봐 이렇게 곱해주면 원래 얼마지? 4,000원이 되겠지? 원래 정상적인 게 4,000원인데 잘못했더니 2,040원으로 줄어들었지 그치? 2번은 틀렸잖아요. 기말제품품 직접 재료비는 과대 예상된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과속 계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맞아요? 제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일단 제공품 원가가 여기 봐요. 얘가 달라졌잖아. 얘가 달라졌잖아 기말제공품이. 그럼 제품 제조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가지겠지? 기말이 달라지면 제품 제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로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예상된다. 여기 봐요. 완성품 환산량이 얘는 과속 예상됐고 얘는요 과대 예상됐지 그치? 과속 예상 얘는 어떻게? 과대 예상됐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답이 됐냐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9번까지 살펴봤습니다. 9번 문제 갖고 이용을 해서 보시면 돼요.